사전적 정의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세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옵티미스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가습기라는 뜻으로 안심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매일 숨 쉬며 살아가는 공간 속에 습도에 대해서 리더님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매일 이렇게 미세먼지라든지 온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확인을 하고, 아이들 그 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하곤 했었는데요. 습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습도가 우리의 건강과 일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습도라 함은 공기 중에 수증기, 즉 수분의 양 또는 비율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위한 적정한 습도가 있어요. 이 습도가 40%에서 60% 사이인데요. 습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지금처럼 겨울철에 감기 또는 독감 바이러스에 어, 취약해지게 되고,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체온 조절도 어렵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곰팡이 번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환경이 이렇게 습한 환경으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낮을 때도 높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습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조금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습도가 낮을 때는 먼저 피부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건조하고 가렵죠. 그리고 안구 건조도 심화가 되면서 눈의 방어 기능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호흡기라든지 안구도 다 점막이잖아요. 점막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게 되고,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의 학업에 대해서 집중력도 굉장히 저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한동안 독감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독감 많이 걸려가지고 뭐 유치원이나 학교 다니는 애들이 결석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감기가 걸렸던 애들이 자꾸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너는 감기를 달고 살아? 이런 얘기하는 주변의 지인들 있죠. 그리고, 감기는 아닌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가라고 자꾸 이렇게 갈증이 생기고, 그리고, 어제 내가 조금 일찍 잠들었는데, 한 8시간 정도 푹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겨울철에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들이래요. 그래서 겨울이니까 그렇지라고 그냥 넘기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평소에 비타민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는데 왠지 모를 컨디션 저하가 고민이라면 집에 습도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습도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건조한 공기가 소리 없이, 그러나 굉장히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을 잘 감지하셔야 되고요. 습도가 높을 때, 이거는 과습을 얘기하는 건데, 여름철에 70% 이상의 아주 습한 날씨, 장마철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요,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있고, 그리고 세균 번식이 증가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과 답답함,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까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름철에 그 습한 날씨에 자다가 일어나서 중간에 잠이 깨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습도는 너무 건조해도 또 너무 습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습도가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고, 습도가 낮아지면 우리의 몸에서 신체적인 변화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낮은 습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섬모라고 들어보셨나요? 섬모는 세균을 걸러내는 작은 털인데요. 이 섬모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코와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습도에 대해서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섬모, 호흡기의 1차 방어선이 섬모가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으로 침투했을 때 밖으로 쓸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습도가 낮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성모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습도 조절이 잘 된 환경에 있는 사람은 감기가 걸리지 않은데 조절이 되지 않은 환경에 있던 사람은 바로 감기가 걸리거나 그런 이유가 바로 습도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발표된 네덜란드의 연구는 이를 증명을 했는데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25년간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독감 사망 데이터와 2020년에서 2020년 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분석을 해보니까 낮은 습도 환경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전파력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다시 말해 습도가 낮을수록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사망률도 높아진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하면 습도만 잘 조절해도 이 모든 위험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어, 미국 예일대학교의 박사 연구팀에서 2019년도에 동물에게 건조한 환경, 습도가 40도 이하인 환경에서 이 친구들이 그 사망을 한 원인의 폐 조직에 검사를 해보니까 습도가 낮은 환경일 때 독감에 잘 걸리고 그리고 이 점막이 방어하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회복도 지연되면서 실험한 동물의 생쥐인데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 환경은 습도가 20도일 때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실험 예시이고요. 사람을 대상으로도 또 실험을 했어요. 또 역시 미국에 있는 박사팀에서 2018년도에 습도와 인플루엔자 A, 독감 바이러스 A형 독감 바이러스 유병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습도가 22% 정도의 가습 환경이었을 때 바이러스에 그 노출이 되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했는데 습도를 40%로 높였을 때요. 높이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건조한 공기는 피부의 수분 증발을 촉진하죠.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는 이제 피부가 굉장히 탄력도 떨어지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각질도 생기고 가렵고 또 계속 가려운 부분을 긁다 보니까 따가운 증상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봄, 여름에는 괜찮았었는데 습진이라든지 피부 질환도 유발이 되면서 피부 민감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사계절 중에서 겨울에 더 피부 보습에 신경을 쓰고 피부 탄력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너뷰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세라마이드로 피부 장벽 구성까지 보습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늘 리더님들이 잘 챙겨 드시고 있는 오메가3, 비타민C, 그리고 식물내재 영양소, 항산화 역할을 하는 그 영양소를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습도가 계속 습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거든요. 습도가 낮으면 40% 미만일 때 코와 목에 점막이 마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유발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고 지금 한 1년, 2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그 증상이 재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면 무호흡증이 고쳐지지가 않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지금 수면 중에 이렇게 코에 이렇게 마스크 같이 쓰는 거 병원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쓰고 주무시는 지금 상태였는데 저희 옵티미스트가 출시되면서 엄마가 이거를 바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옵티미스트를 사용을 하고 주무시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꿀잠을 주무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수면 중에 답답하니까 계속 자다가 깨셨거든요. 근데 이제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면 시간을 유지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습도의 중요성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한 번 더 알게 되었고 또 습도가 너무 높잖아요. 너무 높으면 과습이라고 하죠. 60% 이상의 습도가 되면은
체온 조절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내의 습도가 60% 이상일 경우에는 굳이 그날은 옵티미스트를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습도를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가 수면의 질을 좌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앱이 많다 보니까 내가 잘 자고 있는지 그 앱으로 체크를 하죠. 저희 어머니도 수면 앱을 깔아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앱 상으로는 굉장히 잘 잤다. 숙면 완료라고 돼 있는데 앱에서 표시하는 거는 수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8시간 정도 주무셨다라고 하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숙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눈을 뜨자마자 내가 기찌뿌둥하고 잠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곤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수면의 질이 문제인데요. 이 바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게 비싼 매트리스도 아니고 메모리 폼 베개도 아니고 놀랍게도 공기의 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도와 수면에는 굉장한 상관관계 연구 결과가 있고 습도가 75% 이상인 환경에서는 깨는 횟수가 빈번하게 늘어나면서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낮은 습도도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습도를 잘 체크해 주시고 그 가장 적정한 습도가 40에서 60%이 범위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만에서 타이페이 수면센터에서 박사 연구팀에서 또 습도에 따른 잠이 깨는 각성 횟수가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깊은 수면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수면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이 시간에 그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습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학생들이 있는, 저도 집에 이제 딸이 대학생이고 아들이 고등학생인데요. 습도가 학습 성취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집중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습도래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그 학업 성취도가 아이들의 성적이 가장 좋게 나왔던 그 최적의 환경이 습도가 40%, 온도가 24도씨의 환경이었는데, 기온보다 습도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습도가 20%인 상황에서 습도를 만약에 40%까지 올리잖아요.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올리게 되면은 무려 피로감이 23.3%나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 너무 중요한 집중력, 단시간에 이제 집중을 해야 아무래도 학습에 도움이 될 텐데 집중력은 61.1%가 개선이 되고 독서 속도도 12.2%나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습도를 맞추지 않은 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건데 왜 우리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팅이나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자꾸만 내가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죠. 뭐 대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책상에 탁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경험. 그래서 자꾸만 커피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는 습도에 따라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환경이 건조하지 않은가. 그러면은 습도를 맞출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최적화시켜 놓고 그게 만약에 집이라고 하면 집에 와서 오히려 가습기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게 집중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가 좋지 못한 환경에서는 정말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엄마들은 진짜 애들 그 성적 1.2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보다 습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습도가 사계절 내내 동일하진 않죠. 계절별로 습도가
변화가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실내에 난방을 계속 하고 있죠. 바깥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그래서 실내 난방에 따른 습도가 무려 20%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연구 논문에 보여드린 것처럼 습도 20% 이하 같으면 굉장히 건강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막의 습도가 25도라고, 25%라고 하거든요. 근데 20% 이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지금 우리 집의 환경이 사막과도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20% 이하의 습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전기도 생기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정말 위험한 호흡기 질환. 저희 어머니처럼 수면 무호흡 같은 질환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호흡기 질환 및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장마철 같은 여름에는 습도가 70% 이상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곰팡이라든지 세균, 진드기, 알레르기 물질이 생성이 되고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지금 이제 또 겨울에서 내년 봄이 되면 환절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일교차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틀리죠. 그래서 급격한 습도 변화에 따라서 피로도가 증가하고 두통,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이 유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도를 지혜롭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 겨울에는 습도가 낮으니까 가습기를 사용해서 건조함을 방지를 하고 여름에는 환기나 제습을 통해서 습도가 너무 과한 거를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습도 관리를 위한 생활 환경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2, 3회, 겨울철에도 꼭 해주셔야 하거든요. 하루에 2, 3회, 10에서 15분 내에 창문을 개방하라고 하는데 15분까지는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제 그 환기를 시켜서 습도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현재의 우리 집에 습도가 몇 도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습도계를 반드시 하나 장만하셔서 습도를 체크해 주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습도계를 하나 샀는데, 정말 그 습도를 이렇게 딱 체크를 하니까 바로 그 실시간으로 이제 습도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습기를 틀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가습기를 틀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습도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 습도계의 활용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거실 침실마다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붙박이로 안방에 걸어 놓진 않고요. 옵티미스트가 지금 현재는 한 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방에서 잘 때 가져가기도 하고 딸이 또 자기 방에서 잘 때 가져가기도 하다 보니 습도계 한 개를 가지고 이거를 방방이 다니면서 거기 그 공간에 놔두면은 얘가 자동 세팅으로 습도를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개까지 있으면 더 편리하겠지만 하나로도 충분히 습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개 정도는 반드시 구비를 하셔서 내가 적정 습도를 잘 체크하고 있는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물리적으로 뭐 창문을 열고 이렇게 환기를 해서 습도 조절도 하지만, 어, 더 지혜롭게 슬기로운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가습기 사용이잖아요. 습도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게 되었고, 가습기를 이제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가습기 선택하는 기준이 보통 사람들은 뭐 가성비라든지 소음이 적게 나는 거, 그리고 이제 수조에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 탱크량이 대용량 같은 거. 왜냐하면 이제 살균 소독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기 쉽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과 위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과 편리함만 보고 가습기를 선택을 한다면 우리 리더들이 하는 역할은 반드시 그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가습기는 그 구조상 물탱크리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근데 이 고익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과 곰팡이에 온상이 될 수 있고, 이 오염된 물이 오히려 미세한 입자로 분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 호흡기로 직접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가습기로 오히려 우리가 세균을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잘못된 가습기 성균은 그 선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살균 기능이라든지 항균 필터 등 정화하는 기술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그런 정전기, 그 가습기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리더님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그 선택을 할 때 가습기가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이 있는 건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각의 방식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리더님들이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초음파식 가습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초음파식 가습기는 고주파 진동을 이용해서 물을 미세한 입자로 쪼개서 공기 중에 분사하는 형태잖아요. 장점은 소음이 거의 없지만 소비 전력도 낮고 경제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세균이 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석회질이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된 굉장한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그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한국 최악의 생활화학 제품 참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그 소독, 살균할 수 있는 게 소비자들의 폐를 손상시키고 천식, 폐섬유화 등의 치명적인 건강 피해를 입혔죠. 이 사건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들이 7천 명에 달하고 그리고 사망자는 1,553명. 이게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이런 그 폐섬유화라든지 천식, 폐 손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 그게 성분이 있다라는 것을 옥시가 4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초기에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가 될 때 안전 검증 전 안전 검증을 하기 전에 이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전에 제품부터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유해성에 대해서 그거 그 확인을 해달라는 보고서를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그때 한참 뉴스에 이 서울대 교수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옥시에서 들어있던 그 유해 독성 성분 있죠. 그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허위로 이렇게 그 조작을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뉴스에서 보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서울대 교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확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고통으로 죽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 옥시하고 이런 학교에, 그리고 저기, 다 리베이트 관련으로 이렇게 이거를 무죄라는 것으로 하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을 덮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와, 진짜 내가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가족에게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그 요즘에는 이제 초음파 살균 그 가습기는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열식 가습기인데요. 가열식 가습기는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분사하는 방식인데 말 그대로 뜨거운 김을 뿜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집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가습도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 제품을 조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장점은 따뜻해지고 실내 분위기 조성도 가능하지만 이게
그 전기 요금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본체와 수증기가 뜨겁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끓여서 수증기를 만드는 가열식 가습기는 살균과 난방 효과가 있어서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가습기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끓는 물이 솟구쳐 나와 하마터면 아이들이 크게 다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잠든 방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놀란 아이가 몸을 비틀고 부모도 깜짝 놀라 들어옵니다. 수건 6장을 쓰고도 닦이지 않을 만큼의 뜨거운 물이 가습기에서 흘러 넘친 겁니다. 계속 철철철 넘치고 있고 콘센트에도 타닥거리면서 스파크 튀고 있었고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2살 아이를 둔 집에서 가습기를 산 지 2주 만에 분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폭발음 같은 게 연달아 났거든요. 난방 텐트가 없었으면 그냥 정말 그대로 애기 얼굴까지도 물이 쏟아질 수 있었던 상황. 물을 끓여 수증기를 내뿜는 가열식 갑. 너무 끔찍하죠. 만약에 저 물이 아기 얼굴에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다면 저 아이는 평생 그 화상 입은 얼굴로 물론 수술을 해도 흉터 자국이 남을 거잖아요. 근데 너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그 가습기 폭발 사고인데요. 와, 진짜 이거를 알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그 가열식 가습기는 절대 못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기사가 2024년도 11월 기사거든요. 최근 기사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이런 가습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화식 가습기, 옵티미스트가 사용한 작동 원리인데요. 기화식 가습기는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서 물을 머금은 필터가 이렇게 그 습도를 분사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세균 번식 위험이 낮고 위생적이죠. 그렇지만 필터 교체 및 세척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과 성능 균형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균 걱정 없이 초음파 가습기처럼 세균 걱정 없이 그리고 아까 물이 쏟아지는 가열식 방식 축축 걱정 없이 그리고 또 이거 내가 세척을 해야 되는 걱정도 없이 쓸 수 있는 가습기가 있죠. 옵티미스트. 그래서 옵티미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걱정 없이, 축축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가습기는 없을까? 그래서 옵티미스트가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을 완성했습니다. 물방울 입자는 세균이 올라탈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작고 가벼워서 세균이 올라탈 수 없습니다. 265나노미터 UVC LED가 내부 살균 및 공기 중 부유세균을 99%까지 저감시킵니다. 세척이 편리한 분리형 구조, 최적의 수조 사이즈, 내부 건조를 위한 필터 자동 송풍 모드까지 안심에 안심을 더하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그 0.2 나노미터의 미세 수분이기 때문에 세균이 올라탈 수조차 없을 만큼 잘 만들어진 가습기죠. 그래서 지금 옵티미스트는 구조적, 기술적으로 세균에 대해서 100%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축축한 물난리 걱정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습도만 오르고 바닥은 쾌적하고 미세 수분 가습이기 때문에 빨래 건조처럼 물에 적셔진 필터가 바람에 의해서 이제 가습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습도만 오르고 바닥은 쾌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본사에서 습도 체크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눈에 보이는 분무가 주변을 축축하게 만드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표면에 맺힌 물기로 티슈가 축축해졌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습도가 올라도 티슈는 보송보송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축축해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보송보송합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물방울 입자에 비해 가벼워서
주변을 적시지 않습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이 영상을 보고 많이들 실험을 해보시는 게 안경 쓰신 분들이 그 옵티미스트에서 분사가 되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되고 안경에 수분이 맺히는지 테스트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했는데 정말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서 소비자들한테도 공유를 해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세척 고민 너무 많이 되시죠? 그런데 편리하고 깨끗하게 분리형 세척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이 닿아도 되는 가벼운 수조와 간편한 분리 세척 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필터를 세척해서 쓸 수 있는 그 분리형 세척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리더님들 혹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어, 잘 들리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김치장 리더님. 그리고 옵티미스트 그 본체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넣었는데요. 이거를 말로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로 PPT로 만들려고 하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영상이 누군가에게 공유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본사 강의를 그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해서 리더님들이 강의 자료로 쓰실 수 있도록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아, 리더님 죄송합니다. 방금 카톡을 받았는데 영상 소리가 안 난다고 하네요. 제가 아까 테스트 할 때 소리 나는 거로 확인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송구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은 본사에서 공유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소음 치침 모드로 소음까지 23데시벨로 최저로 낮춰놨고 이물질이 삽입하면 바로 위험한 상황 시 자동으로 팬이 멈추는 기능까지, 그리고 곰팡이 번식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네. 한 달에 전기세가 10와트이기 때문에 2,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습기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기능, 기본에도 충실하고, 옵티미스트의 여러 가지 저소음 치침 모드, 자동 팬 멈춤 기능, 자동 습도 조절 기능, 죄송합니다. 자동 송출까지 굉장히 모든 기능을 다 갖춘 옵티미스트.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집집마다 리더님들 공기청정기 사용하시는 것처럼 가습기도 방마다 하나씩 안방, 아이방, 그리고 거실 서재에 두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옵티미스트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필터 포함한 가격이 45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필터가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필터가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로 5만 원에 별도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 교체 비용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습도에 대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하다 보니 하루에 10분 정도 창문을 개방해서 그 환기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요리 후에도 반드시 환기를 하시고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건조해지기 쉬운 습도를 40에서 50% 유지하시고 여름에는 불쾌 지수가 상승하지 않도록 50%에서 60%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이제 제습기를 사용하심으로써 곰팡이 예방에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옵티미스트 Q&A인데요. 리더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 옵티미스트 필터가 노란 얼룩이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면 보이는 워셔빌 필터의 노란 얼룩은 공기 흡입구를 통한 외부 공기, 먼지 및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미네랄이 포함된 게 필터에 흡착된 건데요. 이거는 그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오염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필터 세척을 또 자주 하지 않으면 얼룩이 점점 짙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습기는 이게 그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절성 제품이기 때문에 어 그 옵티미스트를 사용할 때 그 습도가 60%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습도가 40% 수준일 경우에는 원하는 목표 습도를 설정하고 충분히 가습한 뒤에는 더 과습이 되지 않도록 취침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목표 습도에 맞췄는데도 습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목표 습도 조절 모드가 공기 중 습도에 따라서 풍량과 가습량을 조절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습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지 이거를 낮춰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이 예를 들어 아이 방이다. 그러면 면적이 아주 작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공기석의 수분이 빠르게 보습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도 잠시 사용을 멈추거나 취침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습기는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계절성 가전이기 때문에 습도 자체를 낮춰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습기 역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나 제습기처럼 습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습도가 과습인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정수기 물로 수조를 이렇게 그 물을 채우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가습기는 수조 속에 고인 물을 활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옵티미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습기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수된 물은 세균 번식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40도 이하의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요. 만약에 정수기 물을 사용을 하신다면 불쾌한 냄새 발생이나 필터 오염이 수돗물보다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 물을 사용할 때는 수돗물보다 물을 더 빨리 자주 교체해 주시고 필터와 수조 내부 역시 자주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 8시간의 수면을 하고 10시간 이상 실내 생활을 하고 있죠.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공기와 습도와 함께 생활하는데 공기의 질과 습도의 질을 쾌적하게 한다면 우리의 그 삶의 그 질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습도 관리는 더 이상의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위생과 편리함, 안정과 효율을 모두 갖춘 가습기 선택으로 건강한 겨울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너무 부족해서 리더님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더 제가 야무지게 준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